일본이 이란에게 1대2로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자칭 월드컵 우승이 목표라는 정말 신선한 목표를 세웠던 일본이 말이죠. 사실 아시안컵 초반부터 꾸준히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던 저로서는 정말 통쾌한 결과였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같은 16강 탈락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독일을 꺾은 경기로 콧대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었고, 아시안컵 직전의 일본 반응들의 80에서 90%는 정말 한국을 한참 아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의 강력한 투지로 짧은 휴식 시간과 연속 연장 경기를 극복해내며 4강에 진출한 것과는 달리 일본은 탈락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불운도 아니었고, 이란의 에이스 공격수가 경고 누적으로 없는 상황인데도 경기력으로 밀리며 패배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특히 자주 섞인 댓글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는데 관련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처참하게 어깨가 박살난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기를 둘 다 봤는데 기술적인 면보다 이 대회에 걸고 있는 절박함은 한국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딘가 오만함도 느껴졌고 우승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잘 연구해왔고 그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감독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손흥민이 일본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결승은 한국 대 이란이겠죠? 이긴 팀이 아시아 넘버원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공략법을 드러낸 일본은 베스트 8 중에서도 8에 가까워요. 엔도가 오늘 이란이 더 강했다고 말했지만 후반전에 이 실점이면 나름 잘 막았다고 생각해요. 일본 대 베트남의 베트남 입장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을 싫어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리해서 남아있어요. 집념이 다른 거겠죠. 손흥민의 PK 얻는 방식 전혀 질이 다릅니다. 일본 대표팀에는 실망했어요. 한일전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다치게 될 것 같고 한일 미디어가 미쳐버릴 테니까요. 중국에게까지 지적받았지만 우리 일본의 약점은 공격수예요. 이번 대회는 골키퍼도 포함이지만요. 저는 열심히 한 점만 얻었고 스타벤이 정이치인 우에다에게는 대표 공격수가 버거워 보였어요. 감히 엄격하게 말하자면 약자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번 대회에서도 조금 힘이 있는 이란전에서는 노골, 위급할 때 무력한 공격수는 필요 없어요. 손흥민처럼 시야가 넓고 개인 기술에 뛰어나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공격수가 우리 일본에도 필요하죠. 공격수도 원인 중 하나예요. 수비진이 약하다면 득점하여 이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는 손만 있는 게 아니라 황희찬도 있잖아요. 일본의 프리미어에서 두 자릿수 득점할 수 있는 공격수가 있나요? 과거를 포함해서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정신론은 싫지만 어제의 한국, 오늘의 이란에 있고 오늘의 일본에 없던 것이 승리에 대한 집념이었나 봐요. 감독도 선수도. 하지만 이 아시아컵은 오른쪽 SB와 공격수에서 희망이 보이고 골키퍼도 경험을 쌓으면 좋아질 것 같으니 아직 2에서 3년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여기 코멘트의 사람들은 왠지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어쨌든 카타르 월드컵도 이란 모두 베스트 16이었어요. 카테고리별로는 3연승했지만 결국은 2군의 이야기, 일본이 독일, 스페인을 이겼다고 해도 한국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격파했어요. 남미 예선 현재 1위인 우루과이와도 비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부분에서도 토미야스보다 김민재가 쿠보와 이강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미토마보다 손흥민이, 우에다보다 황희찬이 포지션별 스타터로 볼 때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일본이 우위인 것은 층의 두께뿐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차이가 없어요. 이번 패인은 에이스 스트라이커의 유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실히 손흥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의 형님 같은 한국분들의 정신, 기술, 체력을 배워야겠습니다. 일본을 한국님과 비교되게 하지 마세요. 비교한다면 중국으로 해주세요. 저는 한국의 공격적인 축구가 더 재미있어서 좋아요. 일본의 축구는 재미없어요. 후방 라인에서의 볼 돌리기에 앞을 보지 않고 바로 뒤로 돌아가고 바로 골키퍼까지 볼을 내리며 스로인에서 마이볼을 만들 수 없고 루즈볼을 잘 처리해서 마이볼을 만들 수 없으며 롱볼을 마이볼로 만들 수 없어서
그래서 골키퍼나 백라인에서의 큰 전개도 할 수 없어요. 10년 아니 20년 전부터 일본의 축구는 진보가 없어요. 이란은 일본과 달리 공에 강하고 힘 능력도 있고 단순하게 전방으로 롱패스에서 여러 번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에 비해 공에 약하고 롱패스를 킵도 못하는 일본, 그래서 기술도 전술도 없는데 조금씩 연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패스 축구. 우리와 이란이나 한국과의 차이는 리더십과 에이스 스트라이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력에 있습니다. 아마도 만약 한국과 16강에서 맞붙었다면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이 분명히 우위에 있었을 거라서 일본은 졌을 겁니다. 이란과 한국 어느 쪽이 우승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희망이 없는 경기였다. 오랜만에 발이 멈춘 경기를 봤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승리에 대한 집념에 비해 정말로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매우 부끄러운 경기였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다시 도전자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조금 너무 들떠 있었던 것 같다. 역시 한국은 강하다. 약한 일본. 현재 실력으로는 월드컵 8강은 전혀 불가능하다. 우연히 독일, 스페인을 이기고 그 후에 우연히 연승하며 우쭐대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이 한국이 우승할 가장 큰 기회다. 자칭 우승 후보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진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 정말 한일전을 기대했던 한국분들 죄송합니다. 2군 선수로 구성된 한국에 연승하며 좋아했지만 현재 한국이 더 강합니다. 개막전에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은 숨은 쉬고 있냐? 우리가 말해온 것처럼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다. 한국과 해도 아마 졌을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레알 마드리드 같은 이기는 방식을 보여주고 일본은 바르셀로나 같은 지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부끄러워. 한국은 기적의 대역전승. 일본은 이러면 웃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후반 마지막 순간에 약함이 약점 같다. 월드컵 우승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 축구를 너무 얕보았다. 오늘 경기 봤으면 한국과 해도 졌을 것 같다. 축하해. 한국. 미운 일본은 졌습니다. 마음껏 일본을 비판하세요. 언제나처럼. 글을 빨리 쓰고 싶으실 테니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의 나라에는 지지 않은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는 것은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한국의 우승이다. 한국 우승 축하합니다. 한국이 우승이네요. 일본과는 다르게 승부욕이 강하고 에이스가 경기를 결정짓네요. 한국전 전에 탈락해서 다행이다. 절대 졌을 거야. 그만큼 이번 대회의 일본은 엉망이었어. 한국의 기쁨 속에 일본이 탈락했다고 해요. 이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입니다. 한국이 우승이겠네요. 한국도 간신히 싸우고 있지만 에이스가 결정하고 있잖아.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네요. 이번 대회 일본이라면 한국 상대로는 일방적으로 후반에 몰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내주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 게 다행이야. 현재의 일본으로는 한국에 이기는 것도 불가능할 거고 불쾌한 기분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킬. 손흥민 같은 멋진 선수가 있는 한국과 진지한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서로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아마도 1대4 정도로 졌을 거예요. 관전하면서 즐거운 건 한국의 공격대의 위력이에요. 일본에는 이게 없어요. 지는 것도 지는 방식이 있는데 개운치 않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응원할지도 모르겠다. 동아시아를 대표해서 중동을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손흥민. 친선 경기의 왕. 한두 경기는 잘 운영할 수 있지만 3경기 이상이 되면 힘들어진다. 두 팀뿐의 전력이라고 해도 실내에서 기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컨디션을 고려해서 바꿀 수조차 없어서 자멸하고 어제의 손흥민 같은 기세를 내뿜는 선수도 없었다. 아, 일본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기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을 텐데 한국도 전술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캡틴이 있다는 게 달라. 어제 한국의 역전극은 정말 멋졌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과 역시 손흥민. 오늘의 일본은 멋지게 역전패. 관중석에서 마음대로 말을 던질 수는 있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패인을 분석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에 데뷔하기를 바란다. 비교론이 되어버리지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의 3인방이 전력을 달싸운 한국, 삼독 후보, 이토의 3인방이 한 번도 모이지 못한 일본, 아시아컵은 시험대나 육성의 장이 아니라 영혼을 걸고 싸우는 대회라는 걸 똑똑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결승은 한국과 이란이겠지. 두 팀 모두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가 있는 것이 정말 부러워. 한국은 손흥민, 이란은 3명이나. 일본은 정말 공격수가 잘하지 않아. 한국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진 이상 한국을 응원할게.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보고 싶어. 역시 일본에도 손흥민이 필요해. 세계 최고봉의 프리미어에서 오랫동안 뛰며 득점왕이 된 적이 있으니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거야. 경험이나 체력, 그가 아시아 최강의 스트라이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일 거야. 일본의 스트라이커들도 그의 플레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 콧대 높던 일본 축구 팬들도 한동안은 잠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조건에서도 4강에 진출해준 한국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요. 해외에 한국 축구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